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4일 3시 1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일단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자, 2%, 그러니까 엔지캠 생명과학이 그동안 뭐 실제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주 방사선 치료제,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EC18이라는 그런 플랫폼 자체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좋긴 좋은데, 뭔가 살짝 불을 지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는 그게 좀 채워지지 않았나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많이들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관점이죠. 예. 그래서 실제 NG캠 생명과학을만 치고 롯데 신동빈 회장 이렇게 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점 찍은 엔지캠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원래부터 뭐 이제 엔지캠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알고는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면은 주가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롯데에서 뭐 실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언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고나라 지분 인수에 이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검토 공식화하면서 유통 쇄신에 나서는 한편 바이오 사업 진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신동빈 롯데 회장의 행보가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롯데가 뭐 다른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LG라든지 SK라든지 그런 기업들보다는 살짝 밑에 있잖아요. 살짝. 예. 한 국내 한 5, 6위권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이렇게 막 얼마만큼 할지 그거는 좀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보는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LG전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속해서 미래산업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뭐 자동차 반도체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M&A를 한다는 이슈도 계속해서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대는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 검토 분위기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선회하게 되는 작심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그러면 정체가 되니까 성장성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롯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바이오 사업 진출에 나가려고 하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엔지켓 평균가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에 대해서 이게 뉴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현역 방식으로는 지분 투자나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1999년 원료의약품 제조사로 출발한 기업이고 2014년도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한 이후에 기술 특례로 이제 18년도 2월 달에 코스닥에 이정 상장을 했죠. 그래서 원료의약품 제조사로 출발한 만큼 여타 바이오 기업과는 다르게 지금도 매출 대부분이 원료의약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캐시카우로 하고 있다. 매출액은 18년도 약 260억 원에서 지난해 310억 원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영업 손실이 18년도 190억 원에서 20년도에는 143억 원을 적자폭을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혁신 신약 부문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에 나선 손기영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한 2011년부터인데 손 대표는 3일 회계 법인에서 근무한 회계사였는데 바이오 업계의 성장성을 믿고 2003년 브릿짓 라이프 사이언스를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최대 주주 관계사인 브릿짓 라이프 사이언스로 지분 11.66% 보유하고 있고 손기영 대표는 7.01%를 보유해
지난해 말 기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의 지분율은 18.93%이다. 엔지캠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은 EC18이 대표적이다. 네, 그래서 녹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해 개발한 신약호흡 물질이다. 그래서 손기영 대표님은 그런 자부심이 있죠. 네, 한국적이다. 네, 한국적인 파이프라인이다라는 그런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자부심이 있다라고 전 느꼈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약간 명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13년도부터 구강전 막염과 호우종구 감소증, 급성 방사선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폐혈증 천식, 아토피 피부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당뇨병, 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EC18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작용과 사이토카인 폭풍을 알려진 과도 면역 반응을 막는 항염증 작용을 동시에 발휘하는 더블 트랙 아프라치 획기적인 치료제 후보라면서 항암화학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구강전막염, 코로나19 감염병 뭐 이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작용 기전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임상 이상이 미국이랑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협력을 함으로써 현재 우주 방사선 치료제 연구 과제로 최종 선정이 돼 20년 이상 협력하며 우주 방사선 치료제를 개발 예정이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관심 깊게 지켜봤었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나 아니면 앞으로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 X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밀고 있는 카이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주 개발이나 우주 여행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우주로 가는 여행자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하긴 했는데 달나라에 갈 거라고 하죠. 네, 달에 갈 거라고 하죠. 내년인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주 방사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대감을 저는 굉장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롯데에서도 이런 걸 인정했으니까 그 뭐냐 지분 인수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뭐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았고 저항받을 때에서는 다 저항을 받죠. 지금 현재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구간들을 넘어섰다. 그 통곡의 벽 11.5에서 11.8, 11만 5천 원에서 11만 8천 원 자리를 넘어섰다라는 게 저는 좀 약간 그 답답한 거를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오히려 모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봐야 될 건 아무래도 주봉 정도? 금요일에 주봉에서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핵심 라인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핵심 라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쌍바닥에 대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명쾌하죠. 그러니까 아마 조정을 받아도 매수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청산이 나오고 개인들이 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을까 싶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예시를 들게 되면은 약간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후에 이런 추세가 하락적인 부분이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생겼죠, 이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 따라서 땅 바닥이 형성이 되고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서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대세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죠. 그러면서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지만 현재는 상승 추세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중기 추세가.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가를 계속해서 높인다. 어쨌든 고가를 다시 한번 높여잖아요. 명쾌하게. 여기서는 고가를 예매하게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높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의 조정은 없을 수 있다는 관점이고 지지받으면 더 간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세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돌파는 돌파는 나오는 것 같고 음, 돌파는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예전 셀트리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셀트리온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보시게 되면은 패턴이 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0600 맞죠? 조금만 그냥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셀트리온 여기죠? 여기인 것 같은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네. 뭐 이렇게 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눌림까지 주고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맞죠 또 여기가 맞긴 한데 어쨌든 이런 추세선들을 계속해서 돌파해주고 나서 이제 대세 상승 그러니까 이런 상승의 초입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 제 혼자만의 희망회로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관점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희망회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고가를 넘어서는 걸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이 고가 이전에서 난 청산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예. 근데 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엔지캠 생명과학은 계속해서 고가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가를 높이면은 매도세가 출회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이상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